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는 국정감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이 뜨거운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역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늘 16일 밤 12시까지인데요. 이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교 의원은 기존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건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원이 불신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정가빈 의원도 편법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국감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3번이나 공판에 불출석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곧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서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내일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속 만기를 나흘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병규 기자. 지금 국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법원 근처에서 지지자들의 집회 역시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법원 앞에서는 이제 무대까지 설치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제가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성조기와 태극기를 펼쳐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법원 앞에는 지난 10일부터 그제부터 텐트를 치면서 철야 농성, 노숙 농성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텐트 아래에서 라면도 먹으면서 그러니까 밥을 먹고 계속 앉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철야 농성이 애국이다라는 그 신조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법무법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출퇴근 그렇죠. 시간대마다 이렇게 확성기를 틀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라는 반응도 사실 나오고 교통 있습니다. 정체도 빚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좀 불편호소하는 목소리도 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직접 간 취재원의 말에 따르면 이 법원 앞에 중앙지방법원 앞에 이 T자로 된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가 꽉 찰 정도로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이동이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집회 더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가족도 나올 것이냐 관심을 끌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 나온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가 섞인 그런 가족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입니다. 어제 이제 조원진 의원과 같이 만나서 본인도 이제 무기한 단식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확성기로 이제 지지자들에게 밝혔는데 사실 어제 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그리고 신동욱 씨의 아내인 박근영 씨가 사기 혐의에 대한 그 마지막 공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1심 그 구형으로 1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영 씨는 이제 책상에 이제 엎어져서 이제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어제 이 타이밍에 신동욱 씨가 이렇게 나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요구하는 이런 단식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찬반이 좀 약간 갈리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찬성은 일단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단식에 동참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는 한간에는 어떻게 보면 아내를 먼저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지 않냐. 아내가 가장 많이 힘들 텐데 그런데 이제
무기한 단식에 나서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신동욱 총재가 지금 집회에 나선 곳은 국회 앞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맨 처음 보여드렸던 건 지금 서울 서초동 법원단지, 법조단지 앞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 장면이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장면은 신동욱 총재가 국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집회를 벌이는 장면인데, 이수희 변호사, 지금 신동욱 총재 부인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한테 징역 1년형 구형을 받았는데 펑펑 울었다고까지 하는데 그 자리는 지키지 않았던 건가 보네요. 이게 불구속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었죠. 이제 1억 원을 사취를 했다라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위를 이제 과장을 해서 돈을 편취했다는 건데 1억을 피해 변제를 못한 상황, 그리고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면 보통의 경우면은 단기 실형이 나올 수 있는 편취액이에요.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박근영 씨로서는 1년 구형을 받았으니 좀 여러 가지 뭐 감정이 복받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와의 처지도 그렇고 본인의 처지도 그렇고. 자, 어제 법정에 출석해서는 형님 생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평소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 북이 됐다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맞는 한탄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11월 2일 날 이제 선고가 난다고 하니까 유분수에는 그때 뭐 법적인 판단을 받겠습니다만은 이전에 그 뭐 다시 거론하기도 그렇지만 박지만 씨가 이제 뭐 마약 관련된 사건에 여러 차례 연루됐을 때 그 당시의 국민 정서는 좀 이해해주는 면이 있었어요. 부모님들 다 흉탄에 그렇게 잃고 형제들끼리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박근영 씨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또 당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데 돈을 이렇게 빌리고도 못 갚을 정도로 궁핍했느냐, 궁핍하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의 그 뭐 좀 인생 역정이 너무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좀 인간적으로 애처로운 면은 좀 느껴집니다. 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생 박근영 씨는 어제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고서 펑펑 울었고요. 자,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 자정까지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는 내일이 마지막 공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노은지 기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 무슨 말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데 내일 재판에서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제 지난번 추가영장 구속 연장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에 있을 때도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재판이 바로 끝이 났었는데 내일 뭐 바로 뭔가 입장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변호인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1심 선고 직전에 최후 진술의 기회를 받았을 때 뭔가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법원 안에서 법정 안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조금 행동이 조금씩 바뀐 걸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블랙리스트 관련한 재판에 나온 뭐 오철민 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에 뭐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가로젓거나 이건 좀 아니야라고 변호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기자들에게 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후 그 지난번에 구속 연장 여부 심리하는 재판 때는 그 방청객 쪽에 자신을 보기 위해 왔던 측근들이 앉아 있는 자리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고 하니까 뭔가 할 말이 있고 뭐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수희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본인이 그런 상황이고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내일쯤이면은 늦어도 오늘 아니면 뭐 내일쯤에는 결론이 날 텐데 지지자들이 저렇게 법원 바깥에서 저런 시위를 하는 것들이 재판부의 결정에도 좀 상당히 좀 부담을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재판부로서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관련자들이 여전히 이제 구속영장이 연장이 돼서 구속 상태에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뇌물죄 유죄를 받아서 5년형을 선고받아 지금 그 구속 중에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불구속을 결정하는 게 외려 좀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사회식이나 이렇게 그 개정을 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그야말로 법리 외적인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불구속 가능성이 있지만 온전히 법리적인 걸로만 본다라고 하면 법적인 걸로만 본다고 하면은 불구속이 외려 좀 가능성이 낮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법원이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주장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불구속되는 순간에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죄 없으니까 이제 재판정에도 가지 마라. 이럴 거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씨 정권은 리지티머시,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 겁나는 거야.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사라진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뭐 태블릿 PC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그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광풍처럼 이어진 거다. 그런데 하나씩 봤을 때는 따져보면은 이거는 탄핵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 탄핵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 뭐 이런 논리 구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원진 그 대한애국당 공동대표의 저런 말씀은 뭐 재판부가 많이 본다고 하면 듣는다고 하면은 뭐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로 유리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게요. 지난번 10일 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재발부가 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고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공공연히 못 나가게 할 것이다. 불구속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재판 출석이 우선 성실하게 재판 출석이 될 거느냐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증인들이 여전히 박 전 대통령과 뭐 국정을 같이 논의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이제 사실상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그 진술 내용들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거든요. 그게 이제 증거인멸인 거죠. 근데 지금 지지자들이 모여서 대통령 가지 마시라, 재판 받으러 가지 마시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재판 출석이 우선 힘들어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께서 많이 불구속으로 되는데 그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좀 객관적으로 뚝 떨어져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예. 네.